우선 저희 팀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는 PM팀의 리더이자 센터인 김민진 책임이고요. 여기는 이제 저의 그냥 팀원들 김무현 책임님과 그 다음에 최규현 선임님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그 조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CSO, 전자의 CSO 부문의 그 DX 센터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본부들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신다면은 이제 저희 조직은 AI를 활용한 AX 과제의 이제 그 전반적인 롤을 맡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경영혁신 AX실이라고 해서 이 전사 컴퍼니 과제의 그 AX 과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롤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PM이 저 역시도 진짜 저의 롤모델이 요 앞에 앉아 계신데 저도 10년, 20년 정말 AX 과제 PM으로 살아남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제를 저희의 뷰로 좀 담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 보시고 좀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진짜 단순히 PMC만 보고 온 것은 아니고 이런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로 해야 되나? 저 선생님이고 한 음식.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요? 네, 이것은 스크린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과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아까 그 진명숙 책임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 저희 7팀이 모두 동일한 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그냥 개요는 넘어가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 과제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프로젝트 차터라고 해서 프로젝트 정의서를 먼저 좀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개요, 목적, 범위, 그다음에 주요 리스크나 이제 이해관계자 같은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해야 하는 투두리스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칸반을 통해서 좀 구축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스크럼 보드를 통해서도 좀 관리를 하고 있었고 또 스토리 포인트를 통해서는 이 이슈에 이제 얼마나 그 중요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이슈에 어느 정도의 MM이 투입되어야 하는지를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런 현업에서의 경험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AX 과제도 동일합니다. 저희가 백그라운드로 이제 도메인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도메인 지식을 흡수를 하고요. 그 이후에 프로젝트 정의서를 쓰고 이제 프로젝트는 주로 스크럼이나 칸반보드 또 스토리 포인트를 통해서 MM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정의입니다. 그 이도윤 PM님의 일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칸반을 구성을 해봤는데 이제 요 칸반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도윤 PM님이 이게 물론 문제 그냥 그 모의 프로젝트지만 너무 오버워크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너무 좀 가혹한 그런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메일부터 해서 뭐 마지막 전무님 전화까지 지금 발생했던 이슈만 한번 쭉 적어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럽게도 이건 저도 그렇고 좀 많은 PM분들이 여전히 이런 이슈를 좀 처리를 하실 때 선입 선출을 하신다거나 혹은 직급 순서, 요청자의 직급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좀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PM보 기반으로 우선은 지식 영역을 좀 나누고 이슈를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 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뭐 품질 관리에 해당하는지 그 이슈들의 성격을 전부 저 지식 영역으로 나눠봤고 총 토탈은 33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슈와 리스크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슈와 리스크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슈는 이미 발생한 문제로 얘는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슈 로그라는 문서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이제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확률과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크는 이제 리스크 리지스터라는 문서로 따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 14개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리스크도 14개를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영향 매트릭스, 프로버빌리티 임팩트 매트릭스로 이 리스크를 우선순위를 해서 시각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이 리스크가 이제 발생할 확률, 그리고 이게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지를 저희가 나타내서 그 두 개의 곱을 리스크 스코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 스코어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우측에 보시면 빨강은 이제 익스트림, 하이는 주황, 미드는 노랑, 로우는 초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X축이 프로버빌리티, Y축이 임팩트여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우리 지금 과제는 25번과 10번 이슈가 굉장히 좀 확인해야 하는 리스크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슈는 이제 또 다른 임팩트 스코어링 테이블이라는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에 통해서 그 일정은 이제 40%를 줬고요. 품질은 30%, 이해관계자는 20%, 비용과 범위는 10%를 줘서 이제 각 항목을 이렇게 낸 다음에 가중합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웨이티드 스코어가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슈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골랐는데 위에 2번, 6번은 웨이티드 스코어가 높아서 선택을 했고 이제 저희가 피플 영역에 좀 이슈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피플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23번도 이슈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AX 하는지 어떻게 아시고 돌발 이슈가 사다리였음에도 이제 AI 추가 피처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돌발 요구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경영진들이 이거 개인화된 피처를 넣어야 된다. AI 피처를.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좀 넣어줘라고 갑자기 요청을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 PM복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기준 그 변경 통제 프로세스와 이슈 관리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C레벨의 요구사항이어서 긴급 이슈 발생이다. 그래서 긴급하고 이에 따라서 영향도와 긴급성을 평가하고 해결 여부와 변경 관리가 가능할지 이런 판단하는 돌발 이슈 판단 영역을 통해서 일단은 이것도 이슈로 넣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한 탑 6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리스크 2개, 그다음에 이슈 3개, 돌발 이슈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돌발 이슈 쪽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AI 기반으로 서비스를 포함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이제 범위 관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저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RTM으로 보여주는 거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AI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달라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일정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AI가 들어오면 일단은 개발 인프라 비용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가 검토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 조치를 어떻게 할지 이러한 PM복 반복론 기반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슈별로 기존의 그러니까 PM복이 아닌 PM복이나 LG 소프트웨어 역량 기반이 아닌 그냥 현업에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그냥 부끄럽게도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 변경 관리 위반이 발생한 케이스였는데요. 그러니까 정책 같은 걸 임시 변경을 하고 그냥 반영을 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현업이었다면은 이게 일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두나 메신저로 일단은 보고하고 빨리 적용해. 왜냐면 일정이 부족하니까라고 했을 것 같고, 이제 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이제 저희가 변경 이력을 남기는 그런 케이스로 갔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트레이서빌리티가 아예 이제 훼손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 같은 것도 불명확해지고, CR을 나중에 쓰라고 했지만 저거 PM이 못 챙기면 결국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과 PM의 이 노출하는 스코프에 대한 차이였는데요. 일단은 마케팅에서 요청을 한다면 뭐 PM이 모를 때 임시로 일단 베타에 넣어준다던가 뭐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로가 이해하는 그 프로젝트 스코프에 대한 범위 기준선, 즉 베이스라인이 붕괴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이거는 이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예, 다음. 이제 한 네. 4분 만에 발표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돌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경영진의 이런 무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그 C레벨 요구사항이니까 최우선 수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업무 완성도도 떨어지고 일정 변경도 좀 불가피하며 이제 인력이나 리소스도 훨씬 처음 계획보다 많이 포함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뒷페이지는 이제 저희가 각 이슈별로 좀 어떻게 관리를 할지 단기 조치에 대해서 액션, 오너, 그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툴과 딜리버러블, DOD를 명시를 했는데, 이슈 하나하나마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요거는 빠르게 좀 CR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면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거여서 저희가 패스트 트랙 CR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제 템플릿 그 포맷도 좀 간략하게 했고, 그다음에 승인 절차도 좀 높은 레벨로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런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템플릿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이슈인데요. 이제 요거는 서로 이해관계자 간에 좀 역할과 책임이 일단은 명확히 정의된 문서가 처음에 공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RACI 차트를 통해서 이제 요런 업무는 뭐 리스폰시블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카운터블, 컨설턴트, 인폼드는 뭐 어떤 부서가 가지고 있는지를 좀 문서화해서 공유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베타 스코프라고 해서 이런 스코프에 대한 그 정의를 명확히 한 문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같이 싱크업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로리스트 지원인데, 이제 이런 것도 럼북을 통해서 진짜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할지, 우회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져갈지를 문서화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정 사항 실시간 공유 부재인데, 이제 요거는 사실 저희 쪽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왜냐면 어디는 EP 캘린더를 쓰고 어디는 아웃룩 캘린더를 쓰고 어디는 심지어 이제 구글 캘린더를 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캘린더를 일단은 공용화하고 그다음에 템플릿을 맞춘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좀 서로에게 인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자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비슷한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AI 기반 서비스 포함 요구인데, 이제 요게 요청만 왔지 지금 정확히 어느 범위,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그 MVP 수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그 조금 더 추가 회의를 통해서 MVP 수준으로 명확히 정의해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일정과 비용 리스크를 먼저 좀 논의를 한 다음에 C레벨 및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고요. 요 RCA 프로세스는 이슈 확인하고 임시 대응을 한 다음에 일단은 그에 대한 원인을 수집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플로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AI 쪽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임시 조치는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발생한 이슈가 발생한 5Y 원인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과 검증 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장기적 해결책입니다. 요거는 좀 오버롤한 말이어서 제가 다음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전사적 관점에서는 하나하나 프로젝트의 그런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정말 전사적으로 이 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슈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해결책을 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적 해결책은 반드시 전사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 교육, KPI 기반 관리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너나 DOD는 PMO 조직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MO 관련해서 그 조직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에 관리를 하면서 이제 모든 예방하는 또 OPA 전체적인 조직 자산으로 좀 등록을 해서 차기 프로세스는 반드시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변경 관리 위반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경 관리 프로세스 플로우가 있고 이거는 요청이 오면 영향 분석을 해서 승인하고 배포하고 증적 보관되는 이런 딱 스탠다드에 맞는 프로세스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로우에 맞게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이제 변경 관리 교육 자료에도 놓고 그다음에 게이트 심사에서 프로세스 준비 준수 중빙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발표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저희가 이제 베타 범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와 게이트를 가져갈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대시보드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대시보드 정말 뚝딱뚝딱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통해서 만들고 타 프로젝트도 저희가 대시보드로 꽂아가지고 동일한 성능 이슈가 나오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AI 기반은 이제 저희가 혁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피처 검토해서 이제 너무 무리한 요구 사항이 오지 않게 그렇게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예, 한 분씩 5분 예,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돼서 좀 더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혹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 뭐였을까요? 이해관계자 중에 어떤 키 퍼슨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팀원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예.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저만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 약속되지 않은 이런 게 바로 이해관계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게 서로 다 갖고 있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데 지금 발표는 본인이 맡아주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보조라는 역할이었는데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관계자를 저희가 지금 일단 그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마케팅 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붙잖아요. 근데 이 PM이 가장 놓쳤던 거는 어떤 부분에 변경점이 생겼을 때 이게 빨리 인폼이 안 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탑에서 갑자기 뭔가 이거 얘기가 안 됐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나 이런 서비스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자료상에 보면 라식 차트에 마케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식별을 잘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식별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식별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저기 내용상에 보면은 아마 그 협력 업체가 중요 인증 관련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대한 부분이 놓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예, 뒤에서 알아겠죠. 나중에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프로젝트에서 이제 유감 이제 외부 협력업체나 그런 데서의 평판 관리도 어느 정도 회사 차원, 조직 차원에서 좀 더 관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활용하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좀 문제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주 퀄리티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보는 내내 아주 흐뭇했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정의 잘 해주셨습니다. 5개 정의해 주시고 이슈와 리스크 나눠서 해주시고 거기서 돌발 이슈까지 아주 잘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변경과 관련된 단기 조치를 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용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패스트 뭐 CR 프로세스 예로 주신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저희가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단기 조치로서 제한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단기 조치로서 우선은 제한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이슈가 발생을 한 것도 만약에 저런 패스트 CR 루트가 있었으면은 네. 그 담당자도 이행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CR을 반영을 할 때 이게 너무 이 승인 받아야 하는 절차도 크고 그다음에 템플릿도 채워야 할 게 많다면 사실 일정상 그런 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한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CR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결국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 상이나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CR 프로세스 뭐 패스트 트랙이죠. 일종의 패스트 트랙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해관계자가 모두 합의하고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중간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실제적으로 프로세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PM이시잖아요. 네. 그럼 이해관계자들과 특히 이제 스폰서라든지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하에 그러니까 결국 요건 이 패스트 트랙은 좀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 만약 이런 CR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기 조치로서, 즉 여기서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 일정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결국 이 변경이 되는 부분들 범위가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정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리스크와 이슈가 분석이 되고 식별이 됐다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인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발표 자료에서는 어떻게 일정이 결국 그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일정 병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간트 차트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 사용하시는 자료가 지금 칸반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칸반이라든지 맞습니다. 어떤 대시보드에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드러났으면 그러면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결국은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원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원이 더 들어갈 텐데 정말 진짜 더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 자원들을 기존에 있던 자원들을 다시 재분배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단기 조치에 대한 실행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되게 놓친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 일정이 있고 4개월이라는 거에 그냥 괜히 초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AI 피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제 리소스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AI 피처를 추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정이 들고 어느 정도의 MM이 필요한지를 좀 산정해서 이제 간트 차트나 이런 걸로 나타냈으면은 훨씬 좀 저희가 딜리버 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좀 간과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했던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은 프로세스 문제 찾기에서 시작을 해서 PM BOK 지식 영역 매핑한 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단기 조치 사항에서 변경 추적성 훼손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표현에 있어서
장기적 해결책에 변경 관리 위반으로 해서 아이템으로 넣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를 저희가 보통 BM/BOK 그 지식영역으로 매핑을 하다 보면 BM/BOK는 논리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에 매핑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혹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거나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레슨런이 혹시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그 제대로 매핑되지 않았을 네.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과제는 거의 매핑이 됐고요. 이게 생각보다는 PM복 그 스탠다드에 잘 맞아 떨어지기는 했어요. 저희 AX 과제도 이게 참 신기한 게 사실 그 트레디셔널한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이런 PM 스탠다드는 정말 모든 과제에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웬만하면은 다 적용이 됐고 이제 그런 범위에 매핑이 되지 않는 것은 좀 기타로 빼서 저희가 그런 워크숍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프린트 미팅 같은 데서 좀 얘기를 해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2장표인데요. 1-7에 보면 이슈 마지막 4가지 항목에 일정 품질 뒤에 해서 가중합을 내셨거든요. 혹시 이거를 작업을 하시다가 저 가중합에 있어서 가중치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있었을까?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가중치는 이슈 가중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건가? 일단은 그 임팩트 스코어링 테이블은 되게 이게 명확한 로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기준 일정이 40%, 품질이 30%, 이해관계자 20%, 비용 범위 1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탠다드에서 차용을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거는 실제로 약간 과제별로는 한번 그 스탠다드는 저거지만 이제 이해관계자 모두 모여서 이제 어떤 영역에 조금 더 웨이트를 줘야 할지 이제 그런 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점수대로 하면은 저희가 위에 세 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피플 영역을 하나 추가를 한다고 이제 저희 딴에는 이 부분을 좀 추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는 여기 문제 정의에서 그 일정 품질, 이해관계자, 비용 범위에 대한 가중치를 정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면 변경 관리를 위한 변경 관리가 또 생기는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갈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이해관계자는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이 있었을까?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저거를 계속 가져가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그 스프린트 단위나 일정별로 쪼개가지고 저런 웨이트를 가져가야겠구나. 그런데 저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더 질문하실 건 없으실까요? 혹시 변경 관리 관련해서 아까 대시보드 마지막에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 대시보드의 퍼포먼스 중심인데 혹시 아까 그래서 변경 관리에 대한 대시보드 따로 고민을 해보셨을까? 그런 요구사항 변경 관리 대시보드 말씀이시죠? 네. 사실 저희 센터에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챙겨야 되는 과제 수도 너무 많고 과제별로 정말 요구사항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센터에서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예시를 들자면은 맥킨지의 웨이브나 이제 그런 요구사항 변경 관리 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기보다는 이제 지라랑 칸반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이제 지라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사항 먼저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거 베이스로 좀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요구사항 변경 관리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남은 시간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요, 심사위원분들께 뭐 점수 따실
저희가 그 AX 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AI 에이전트 시대가 왔을 때는 프로젝트 매니징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사람과 함께 일하는 매니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저희가 부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함께 일할 것이고 심지어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AI 에이전트 밑에서 일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가 사실 많은 고민이었고 이번 PMC에서도 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이게 경연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쭤보지 못했던 게 아쉬운 것 같고 이제 내일 세션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마무리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로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